김희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의사소통 능력 같이 볼 텐데요. 의사소통 능력에서 지문이 굉장히 많죠. 지문이 굉장히 많고 긴데 우리가 지문별로 먼저 읽어야 되는 지문이 있고 바로 선택지로 내려갈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구분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급여 중 출산비에 관한 내용이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 지금 여기 지문에서 보면 아예 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경우에는 어차피 표를 본다고 우리가 밑에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를 보고 다시 올라오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선택지 볼게요. 1번. 임신 7개월째에 사사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보면 되냐면은 여기 구비서류 부분에서 볼게요. 구비서류에서 보면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 이때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지급받을 수 있다 맞고요. 2번 출산비 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자, 이거는 얻은 부분 보면 돼요. 청구입이 지급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자, 청구지는 모든 지사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3번 볼게요. 2007년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한 A씨가 그 이후 두 번째 자녀를 출산했다면 자, 어느 부분 보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시기별로 다르거든요. 지금 2006년 11월 1일 이전의 경우는 이렇지만 우리 선택지 3번은 지금 요거 이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관계없이 25만 원을 받는다고 돼야지 적절한 거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4번. 요양기간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차에서 출산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양기간 이외의 장소에서 출생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죠. 그런데 얘는 어떤 경우예요? 여기가 아닌 자택이나 이런 데 이송 중에 출산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정말 그 병원을 갈 때 요양기간을 가다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5번. 현재 아이가 2살이라면 그 아이에 대해 출산비를 현 시점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여기 보면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2살이라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 되고요.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발표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위 발표를 듣고 나눈 대화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것. 자, 여기도 지금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차피 큰 의미는 없어요.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A 볼게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부분은 요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괄호의 앞, 뒤가 가장 중요해요. 앞에 부분 볼게요. 나는 학업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 학교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학교 차원에서, 자, 학교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게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선 학교 차원에서 일을 해결.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학업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그 다음에 그게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럼 1번 볼게요. 정부에서. 내용은 맞지만 정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2번 부모님들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안 되죠. 우리는 지금 학교 차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 하는 걸 지도하는 방안. 얘는 뭐하고 관계없어요? 학업 부담이랑 관계가 없는 거고. 5번 지나치게 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보충학습을 하지 않는 방안. 자, 보충학습 학업 부담이랑 관계 있고 학교 차원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다음을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요거는 같이 한번 쭉 보면서 그 다음에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밑에 선택지로 풀어볼 텐데 자,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그 다음에 개별 의원급 의료 어쩌고 저쩌고 9월 말부터 시작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선택지가 어떤 부분 나올 때 어떤 주체에서 이용하는지 어떤 주체에서 이걸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이 나오면 요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시범 사업의 세부 과제 이런 것들 나왔고요. 자, 그다음 대상 환자의 규모는 자, 환자는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된다. 먼저 크게만 한번 봤어요. 그럼 바로 선택지를 한번 볼 텐데 3번 문제 볼게요. 위 제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위 시범 사업은 원격 모니터링뿐 아니라 진단과 처방을 원격으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만 보면 되는 거겠어요? 바로 위에 보기에서 아까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뭔지 그 개념 특징 그 부분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바로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원격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치료, 원격 치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면 원격 의료 참여 의원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력을 통해 결정한다. 자, 의원을 결정하는 내용은요. 지금 그냥 이렇게만 돼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전혀 없죠. 그냥 그 구체적인 방법만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번 원격 의료 대상 환자 선정에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 보기에서 어느 부분 보면 되는 거야? 밑에 부분에서 바로 환자에 대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바로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4번 각 의원 및 보건소에서 원격 의료 위한 장비를 구비하는데 지원이 있다. 지원 부분도 밑에 이제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필요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5번 일부 환자의 경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스마트폰을 보유 활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이렇게. 그러면 이런 환자에게 이걸 제공한다고 하는 거는 모든 환자가 이게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4번. 다음 괄호 안에 ABC에 들어갈 단어를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A 부분부터 볼게요. 특수지 대상을 모모적으로 실시된다. 자, 여기에 들어갈게요. 지금 선택지 1, 2, 3, 4, 5번을 쭉 보면은 단계, 급진,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절대 뭐는 될 수 없겠어요? 급진적인 거는 될 수 없겠죠. 지금 뭐예요? 이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런 말이 제일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 동의를 거쳐서 어떻게 한다고 하겠어요? 실시한다 또는 뭐 모은다, 모집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니까 선택지에서 활용을 한다는 건 아니겠죠. 먼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집이 제일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B에 들어갈 말은 모집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C에 들어갈 건 일정에게 인센티브. 자, 금액이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지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계 모집 지급 다 해당하는 거는 선택지 4번이라고 볼 수 있네요.